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에서 제가 묵었던 숙소들을 조금은 자세히 비교해 봅니다. 가격대는 0원부터 3만원대, 5만원대, 10만원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숙소는 아마도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은 0원입니다. 0원이라고 하면 노숙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바로 하네다 공항이죠. 물론 저는 나리타 공항에서도 노숙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나리타 공항은 노숙하기가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 노숙은 제3터미널에서만 가능합니다. 제2터미널은 오후 11시 30분경이 되면 문을 닫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번에 ANA 스탑오버를 활용해서 삿포로에 다녀왔는데요. ANA는 J터미널을 이용하다 보니 국제선이라도 J터미널에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ANA를 이용하는 경우 공항 노숙 시에는 제2터미널로 가지 마시고 제3터미널로 곧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제2터미널에 가더라도 다시 와야 하거든요. 다만 제2터미널도 활용할 만합니다. 국내선이다 보니 국제선인 제3터미널에 비해 사람이 적어서 소파에 누워서 쉴 수도 있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 한쪽에서는 충전시키고 소파에서 누워서 쉬면 되니까요. 소파도 약간씩 형태가 달라서 마음에 드는 소파를 고르면 됩니다. 적어도 문을 닫을 때까지 말이죠. 재밌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요즘 인기 많은 팜마트 자판기하고 미키마우스 자판기도 있네요. 또 급수대 위치가 제3터미널보다 좋아요. 제3터미널 노숙은 4층에서 주로 하는데 그곳 화장실에는 급수대가 없거든요. 제2터미널에 있다가 직원이 제3터미널로 가라고 하면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제3터미널로 가면 됩니다. 약간 번거로움은 있지만 번거로운 거지 불편한 건 아닙니다. ANR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한 번 더 와야 합니다. 제3터미널에 오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충전 자리를 선점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네다 공항은 이번 노숙이 11번째인가 13번째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뜻하지 않게 하마마츠주역에서 하네다 공항 이용하기 이거 영상이 요 컨텐츠가 여기 안에 낑겨 들어왔네. 낑겨 들어왔어. 노숙하러 오니까 집에 가는 것 같아. 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사포로 가거든요. 둘째 날에 렌즈가 박살나서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거 없었는데 이것도 생겼네. 참고로 제가 가장 최근에 하네다 공항을 방문한 건 2023년 11월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네다 공항은 노숙에 굉장히 최적화된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부터 이미 야간 비행기로 출장 오는 분들이나 여행하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아무래도 2박 4일, 3박 5일이 가능하니까요. 도착하면 도쿄 모노레일 첫 차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도쿄 모노레일 막차 타고 말이죠. 하네다 공항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항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네다 공항 노숙은 4층부터 자리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4층에 가면 빨간 긴 장의자들이 있는데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누워있는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빈 곳을 골라서 짐을 놓고 잠을 자면 됩니다. 저는 주로 두 곳을 추천하는데요. 3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근처의 자리와 4층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의자거리입니다. 아무래도 하네다 공항에서 야간 혹은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수시로 자리가 비는 편입니다. 자리를 잡으면 1층에 로손이 있기 때문에 로손에서 먹을 걸 사도 됩니다. 이때 헤드폰이 있으면 좋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잠을 자면 되거든요. 수면 안대도 있으면 좋고요. 공항이다 보니 수시로 방송이 나오거든요. 바워스 앤 윌킨스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워낙 좋아서 덕분에 꿀잠을 잤네요. 노숙에서 꿀잠 쉽지 않거든요. 다만 하네다 공항이 새벽 3시부터 조금은 추워지는 분위기라서 조금은 따뜻하게 입는 게 좋습니다. 하네다 공항이 도쿄만에 있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아침 8시 정도에 일어나 보니 이미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도쿄에 방문했을 때 일본 오봉 휴가 기간이라서 국내선과 국제선 사람이 모두 많았습니다. 일단 저는 오전 12시 비행기라서 일단 수화물부터 정리하는 걸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J터미널로 갑니다. 그런데 이날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서 내린 비가 서울로 간 것 같더라고요. 이 다음부터는 ANA 스탑오버 내용이라서 일단 영원 숙박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시탄인데요. 여기는 3만원대 숙박입니다. 시타는 가격대가 39,000원에서 20만원대까지 다양한 편입니다. 8인 도미토리는 3만원대에서 7만원까지, 사인실은 59,000원대부터 시작하고 10만원대는 개인방 가격입니다. 저는 1박에 39,000원대에 구했습니다. 도미토리부터 개인방까지 예산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탄을 3만원대에 구한 건 저도 처음이네요. 도쿄의 시탄 호스텔은 세련된 분위기와 깨끗한 시설, 좋은 교통으로 여행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호스텔이에요. 이곳은 이미 꽤 알려진 곳인데 저는 2018년부터 이용하고
있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호스텔로는 쿠라마에 누이 우에노에 토코, 교토에 렌이 있습니다. 교토에 갔을 때는 렌에서 묵었고요. 시탄 호스텔은 도쿄 주오구의 힙한 동네에 있는 숙소인데요. 바와 카페, 트렌디한 라운지와 깔끔한 공용 공간, 게스트 키친을 갖추고 있어서 여행자들끼리 만나기도 좋고 편안히 쉬기도 좋습니다. 교통도 편리해서 주요 역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아키하바라 같은 유명한 곳들까지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탄에 머물 때 카메라 렌즈가 고장 났는데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던 것도 아키하바라가 바로 옆이라서 그랬죠. 시탄은 모든 방과 공용 공간이 매우 깨끗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지하바와 카페는 외부 손님들도 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여행객에게는 특히 매력적이에요. 다만 샤워실과 화장실은 대부분 공용이라는 점이 단점입니다. 또한 성별로 샤워 시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서양인 손님들이 많아서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겨울에는 난방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2층 침대 높이 등 작은 단점들도 있지만 친절한 직원들과 좋은 분위기, 깨끗함, 다양한 편의시설 덕분에 다시 오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 도쿄 인기 호스텔입니다. 시탄 호스텔의 큰 매력은 주변 환경인데요. 우선 시탄 호스텔 근처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습니다. 시탄의 카페 자체가 동네에서 유명하고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넥스펙트 커피도 있고 근처에는 미나페르호넨 엘레바도 있어요. 또한 스미다강 러닝 코스와도 가까워서 스미다강을 따라 쿠라메와 아사쿠사까지 뛰어갈 수도 있답니다. 사우나와 런스테이션이 같이 있는 토토켄도 근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탄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오케이마켓을 포함한 다양한 마트와 편의점이 근처에 모두 있다는 점이에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오케이마켓이 있는데 2층짜리 큰 마트입니다. 1층에는 주로 빵, 도시락, 과자들이 있고 2층에는 신선식품부터 요리 재료까지 있어요. 시탄의 또 다른 장점은 공용 주방이 정말 괜찮다는 점인데요. 마켓에서 재료나 도시락을 사서 호스텔 공용 부엌에서 먹으면 좋거든요. 그 외에도 시탄 앞에는 이온과 프레스코가 있고 시탄 바로 옆에는 로손과 세븐일레븐 그리고 마루만 슈퍼도 있어요. 오케이마켓 근처에는 패밀리마트가 있습니다. 패밀리마트는 히비야선 고덴마초역 근처에도 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이 모두 가까이 있어서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일본에서 꼭 먹어야 할 편의점 마트 음식을 매우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곳이 시탄입니다. 교통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히비야선 고덴마초역, JR선 바쿠로초역, 신주쿠선, 아사쿠사선이 모두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로 JR 신주쿠선 아사쿠사선이 지하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걸어가면 15분 거리에 JR 야마노테선 간다역도 있습니다. 나카메구로, 에비스, 히로오, 로퐁이, 히비야, 긴자, 아자부다 힐즈 쪽으로 가실 분은 히비야선을, 아사쿠사, 쿠라마에, 미타, 타마치, 시나가와, 센가쿠지,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쪽으로 가실 분들은 아사쿠사선을, 신주쿠 쪽으로 가실 분은 신주쿠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용해보면 의외로 교통이 너무 좋아서 계속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시탄입니다. 세 번째는 아카사카에 위치한 퍼스트 캐빈 아카사카입니다. 여기는 5만원대 이상 숙소입니다. 퍼스트 캐빈 아카사카는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위치한 프리미엄급 캡슐 호텔인데요. 이곳은 숙소가 두 가지입니다. 숙소는 각각 캡슐 호텔형인 비즈니스와 침대와 작은 공간이 같이 있는 퍼스트 클래스로 나누어져 있어요. 가격대는 비즈니스가 5만원대, 퍼스트 클래스는 7만원대에서 시작하고 성수기 때는 1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7만원대에 예약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약 4.4제곱미터에 세미 더블 침대, 테이블, 32인치 TV 금고가 있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약 2.5제곱미터의 싱글 침대, TV 금고가 있습니다. 2023년에 왔을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에 머물렀고요. 이번에는 퍼스트 클래스에 머물렀습니다. 퍼스트 캐빈 아카사카가 일반 호스텔과 조금 다른 점은 이곳 자체가 여행 외에 출장 온 직장인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아카사카가 관광지보다는 오피스 지구인 점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시설이 깔끔하고 청결하며 직원들이 친절해서 외국 여행객에게도 추천받는 곳입니다. 귀마개, 일회용 칫솔과 치약 등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고요. 지하 목욕탕에는 코인 세탁소까지 있어서 편합니다. 특히 지하에 목욕탕이 있는데요. 도쿄 안에서 이 가격에 목욕탕까지 있는 숙소가 의외로 많지 않은 편이라서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을 추천합니다. 퍼스트 캐빈 아카사카 뒤에는 일본 사우나 랭킹 10위에 올라있는 사우나 도쿄도 있습니다. 다만 롤 스크린 방식으로 개별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만 문이 없어서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샤워실 수가 적어서 분비는
시간에는 좀 기다려야 합니다. 침대가 조금 딱딱하다는 점, 그리고 조리시설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또한 락커키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퍼스트 캐빈 아카사카를 좋아하는 이유는 러닝 코스 때문인데요. 퍼스트 캐빈 아카사카에서 고쿄 사쿠라다문 건강 마라톤 시계탑까지 워밍업하기 정말 좋거든요. 언덕길이 있다 보니 몸을 풀기가 좋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고쿄까지 워밍업을 한 뒤에 곧바로 러닝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언덕길하고 평지하고 내리막길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아카사카 이쪽에서 고쿄까지 러닝 코스 놓는 거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고카이 디지도마 국회도서관 여기죠? 고쿄 러닝 코스에 가면 라피네와 아식스런 마르노우치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 근처에 메이지 진궁 외원 러닝 코스와 아카사카 별궁 러닝 코스도 있어서 러닝을 즐기는 분에게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처 편의시설도 괜찮은 편이에요. 슈퍼로는 마루에츠 푸티, 세이조이시가 있고요.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가 있고 걸어서 8분 정도 거리에 토라야 아카사카점도 있습니다. 교통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퍼스트 캐빈 아카사카의 위치 자체가 지오다선 아카사카역에서 도보 30초 거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지오다선을 타고 오모테산도역에서 환승해서 긴자선 혹은 한조문선으로 갈아탔는데요. 지오다선을 타면 오모테산도 메이지 진구매역을 통해 하라주쿠를 시작으로 하는 광역 시부야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역 이후에 하라역 같이 토미가야 쪽으로 가기도 쉬운 편입니다. 아카사카역 근처에는 JR선이 없다 보니 이곳에 숙소를 잡을 경우에는 도쿄 서브웨이 티켓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도쿄타워, 로퐁이, 고쿄 등 주요 관광지와도 가까운 도심 입지라서 출장이나 혼자 여행,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숙소를 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숨은 장점이 많은 곳이 바로 퍼스트 캐빈 아카사카입니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이번에도 탐탁의 도움을 받아서 탐탁에서 만든 가방인 T67 가방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취재를 가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짐을 싸는 것 그 자체입니다. 특히 이번에 숙소 비교를 해보니 숙소마다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짐을 싸는 방법이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 밖에서 촬영하는 일이 많다 보니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가방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 가보니 예상보다 훨씬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숨이 막히는 더위에 습도까지 마치 사우나가 끝나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미리 더울 거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그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더군요. 물론 건물 안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그 시원한 곳에서 나오면 온도 차이 때문에 땀이 더 나온다는 것을요. 이런 상황에서는 짐을 빠르게 넣고 빼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하루에 상의만 3번 정도 갈아입었거든요. 탈취제는 기본이었고요. 그래서 가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탐탁 T67이 실용성을 보여주더군요. 가장 먼저 느낀 건 38리터의 넉넉한 공간이었는데요. 일단 옷 보관이 정말 편했거든요. 공간이 충분해서 땀에 젖은 옷을 따로 보관할 수 있었고 공간이 잘 나뉘어져 있어서 보조 배터리, 노트북,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가방을 여는 방법이었어요. 탐탁 T67은 기존 가방과 다르게 글램쉘 디자인을 사용해 2가지 방법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얇은 건 뒤쪽으로, 큰 건 가운데 공간으로 넣을 수 있어서 짐을 빠르게 넣고 빼고 정리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짐만 넣는 게 아니라 공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가방 가운데를 열어서 각 장비별로도 딱 맞는 자리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13인치 수납 공간에는 탐탁 여권 가방이 딱 들어가고 노트북 자리에는 맥북을 넣고 다녔어요. 맥북을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하는 편인데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위쪽 포켓에는 보조 배터리를 넣어서 이동할 때도 편했고 이런 구조 덕분에 상황에 따라 가방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90도에서 180도까지 열리는 구조는 공항 검색대를 포함해 다양한 공간에서 쓰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에는 짐 정리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사포로 가는 짐으로 쉽게 바꿀 수 있었어요. 돌아올 때는 신치토세 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을 거쳐 김포 공항으로 왔는데 노트북을 다른 가방으로 옮기고 추가로 산 물건들을 모두 넣어서 작은 캐리어처럼 사용했습니다. 정말 유연한 가방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숙소마다 짐을 다르게 싸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탐탁 T67은 이런 면에서 정말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출장이나 해외여행용 기내 가방으로도 쓸 수 있고 짐이 많을 때는 캐리어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똑똑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네 번째는 호텔 그래피 시부야입니다.
여기는 5만원에서 10만원대 숙소입니다. 호텔 그래피 시부야는 시부야 브릿지에 위치한 디자인 호스텔로 2024년 3월에 갓 오픈한 따끈따끈한 곳이에요. 시부야에서는 저도 처음으로 잡아본 숙소인데요. 제가 니혼바시, 긴자, 쿠라마에 이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시부야에 숙소를 잡은 적이 없었거든요. 호텔 그래피 시부야는 호텔과 호스텔의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한 공간이에요. 지역의 세련된 감성과 자유로운 글로벌 호스텔 분위기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숙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7만원에서 20만원대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혼성 도미토리룸 7만원대로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하루 더 예약했는데요. 그때는 9만원이더라고요. 객실 타입이 정말 다양한데요. 더블룸, 슈페리어룸 등 개인실부터 도미토리 형태의 다인실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개인 여행객부터 소규모 그룹, 가족 단위 여행객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여타 다른 호스텔과 같이 여성 도미토리룸 숙소는 따로 있어요. 다만 혼성 도미토리는 침대 간의 간격이 상당히 좁은 편인데요. 도미토리 안에 공용 냉장고, 사물함이 있어서 나름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귀마개와 눈가리개도 제공됩니다. 1층 배서 마실 수 있는 무료 웰컴 드링크 쿠폰도 줍니다. 근처에는 편의점으로 패밀리마트가 있는데요. 수르박물관과 협업으로 만든 바가 있는 재밌는 매장이거든요. 일반 편의점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어메니티와 무료 와이파이, 충분한 콘센트, 코인 세탁소, 세탁실 등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또한 시부야역과 가깝다 보니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지하 2층의 타임 세일을 이용하기에도 편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연어 도시락을 절반 가격에 사왔고요. 키노쿠니야 슈퍼에 들려서 말차 버터를 샀습니다. 하이록스 요코함에 가기 전날 칼디 사쿠라 스테이지에서 얼려서 먹는 아이스크림 시리즈를 사서 먹었고, 근처 에비스에 있는 피콕 슈퍼마켓에서 도시락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타임 세일을 이용했고요. 개인적으로 마트 도시락은 오케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일부 프라이빗 룸에는 전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도미토리 및 일부 객실은 공용 욕실을 사용해야 해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분들은 객실 타입 선택에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샤워실은 세 곳으로 많지 않은 게 단점입니다. 흥미로운 게 이곳 드라이기가 다이슨 제품이에요. 다이슨을 사용하는 호스텔은 처음 보네요. 호텔 시설 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7층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라운지와 야외 테라스가 있어서 다른 여행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요. 투숙객들에게 캔디, 견과류와 과자, 인퓨즈 워터, 커피, 얼음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얼박사를 만들어 먹었고요. 이번 취재에서는 일본의 다양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본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쇼츠로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라운지에는 당구대와 널찍한 공용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장기 체류나 원격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딱 좋습니다. 이곳의 위치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부야 에비스 다이카냐마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R 시부야역 신남쪽 출구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시부야 브릿지에서 시부야 스트림까지는 걸어서 5분에서 7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또한 시부야 스트림의 지하로 내려가면 히카리에, 스크램블 스퀘어 등등 빠르게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가 시부야일 공구까지 이어져 있다 보니 생각보다 편하게 시부야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카냐마까지는 지하철을 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숙소 근처 철도육교를 건너가면 바로 다이카냐마예요. 5분 거리에 다이카냐마 로그로드가 있고, 여기에서 올라가면 다이카냐마역 논픽션 다이카냐마, 포레스트 게이트 다이카냐마가 나와요. 두 지역의 매력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위치죠. 10분 정도 걸어가면 에비스역이고요. 근처에는 슈프림 다이카냐마점도 있습니다. 시부야 스트림 주변에 야경 풍경도 볼만하고 요요기 공원까지 포함해 러닝 코스로 달리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전반적으로 청결도와 편의성, 서비스 품질이 우수해서 합리적인 가격과 도심 속 쾌적함, 트렌디한 감성을 모두 중시하는 여행자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숙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용했던 숙소를 가격대별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숙소 비교를 위해서 매일 숙소를 옮겼는데, 매일 숙소를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더군요. 캐리어를 늘 끌고 다녀야 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예전에 일본에서는 캐리어를 수트케이스라고 해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숙소에서 물어보니 일본에서는 수트케이스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0원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도쿄 숙소들을 직접 경험해보니 대부분의 숙소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각자마다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는데요. 위치에서부터 부대시설까지 각기 다양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도쿄라는 도시가 가진 특색도 찾아볼 수 있었죠. 각각의 숙소마다 고유한 매력과 장단점이 있어서 여행 스타일과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혼자 도쿄에 가시는 분들께 특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